당신 미쳤어. 내가 지금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술 마시는데 무슨 장모님 수술비 타령이야.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제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5성급 호텔 칠순 잔치 예약하느라 돈 다 묶였어. 능력 안 되면 빚을 내든가. 알아서 해. 남편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제 엄마를 차가운 병원에 내버려 둔 채 자기 엄마의 호화로운 파티를 위해 매몰차게 뒤돌아섰는데요. 남편이 멀어지는 순간 저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피눈물로 다짐했습니다. 내 피땀을 훔쳐 잔치를 벌이려는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지옥을 선물하겠다고요. 그리고 대망의 칠순 잔치 당일 5성급 호텔 로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초대형 코미디 쇼가 펼쳐집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전화기 화면에서 남편이라는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고급 객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이나 찍혀 있었죠.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 당장 전화 안 받아. 식당 예약이 왜 취소되어 있어? 너 지금 어디야? 저는 그 살벌한 문자를 보며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연지야. 내 시어머니 칠순 잔치는 어쩌고 우리끼리 이런 비싼 호텔에 와도 되는 거요? 나사 빠진 짓 하는 거 아니지? 저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일랑 딱 붙들어매.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해. 알았지? 엄마가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힐끗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김서방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길길이 날뛰겠어. 내 시어머니 불호령 떨어지는 꼴을 어찌 보려고 그래. 덜컥 겁부터 난다, 얘.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고급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 화낼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야. 지금쯤 아주 볼만할걸? 지들이 평생 식모 취급하던 만만한 며느리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테니까. 전화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 등짝을 살짝 쳤습니다. 너 정말 무슨 큰일 저지른 거 아니지? 빨리 전화 받아서 싹싹 빌고 오해 풀어라. 어서. 저는 엄마를 꽉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 잘못 없어. 몹쓸 짓은 그 인간들이 먼저 다 했어. 난 그냥 뼈 빠지게 일한 내 목 챙겨서 나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은 다 잊고 우리 둘이 호강이나 하자고.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은 5성급 호텔 1층에서 수십 명의 손님을 모아놓고 사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칠순 잔치 식대와 장소 대여 예약을 전부 취소해버렸거든요. 저는 그 위약금을 물고도 남은 거액의 환불금을 챙겨 당장 엄마를 모시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어쩌다 제가 남편의 뒤통수를 이렇게 후려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시장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시는 엄마의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우며 자랐죠. 동네 사람들은 제 찌개 맛을 보고 손맛이 기가 막힌다며 칭찬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요리 전문 학교에 진학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취직해서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거래처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직접 싸간 7단 도시락을 맛본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연지야, 너 진짜 대박이다. 이 손맛이면 식당 차려서 떼돈 벌겠어. 웬만한 호텔 주방장 요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맛있다. 진짜. 제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젓자 남편이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내 말 믿어봐. 넌 그냥 주방에서 요리만 쫙 빼. 무거운 거 배달하고 굽신거리며 영업하고 골치 아픈 돈 관리는 이 오빠가 싹 다 할 테니까. 우리 딱 각 잡고 도시락 사업 한번 해보자. 내가 돈다발 쓸어 모아서 너 진짜 사모님, 여왕님으로 만들어줄게. 저는 그 달콤하고 다정한 설득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엄마의 쌈짓돈까지 털어 작은 수제 도시락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땀띠가 나도록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밖으로 배달을 다녔고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밤늦게 마주 앉아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 남편이 제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뼈 빠지게 고생하네. 이 손에 물집 다 터진 것 좀 봐라. 쯧쯧. 연지야, 조금만 참아. 내가 진짜 돈 긁어 모아서 번쩍번쩍한 벤츠 무조건 태워줄 테니까.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헤헤, 당신이랑 이렇게 딱 붙어서 일하는데 뭐가 힘들어. 우리 눈 딱 감고 몇 년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남들 다 사는 번듯한 우리 집부터 장만하자고. 그때는 남편의 그 뻔뻔한 말이 전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시동생이 자기 아내를 집에 데리고 온 날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팔며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동서는 첫 인사부터 무척 요란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표가 커다랗게 박힌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시댁 현관문을 열어젖혔죠. 동서가 콧소리를 한껏 내며 시어머니의 품에 두툼한 돈봉투를 안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해쓱해지셨어요? 제가 요즘 인터넷 쇼핑몰 장사가 아주 빵빵 터져서 용돈 좀 두둑하게 넣어왔어요. 이걸로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 시어머니가 봉투 안을 슬쩍 확인하더니 입이 귀에 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야, 뭐하러 이런 걸 다 싸들고 왔어. 허가니 5만 원짜리가 도대체 이게 몇 장이요? 아이고, 내 새끼. 역시 돈 잘 버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요. 동서가 이번에는 화려한 무늬의 비싼 스카프를 꺼내 시어머니 목에 직접 둘러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어머님 피부가 하도 고우셔서 백화점 돌면서 제일 비싼 걸로 사왔잖아요. 어때요? 화사하니 딱 맞네. 아참, 아버님 드실 산삼 진액도 한 박스 쫙 뽑아왔어요. 졸지에 집안의 여왕벌이 된 동서는 주방에서 땀 흘리는 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 제가 밤새 핏물을 빼고 잣을 띄워 정성껏 고아낸 갈비찜을 밥상에 올렸습니다. 동서가 화려하게 칠한 손톱으로 젓가락을 쥐더니 갈비찜을 툭툭 건드리며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아우,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집구석에서 냄새 피우며 갈비찜을 해요? 어우, 형님 옷에서 고기 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머리 냄새는 또 어떻고.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자 동서가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보세요? 제가 시내에서 제일 비싼 호텔 뷔페 쫙 예약해놨으니까 이거 대충 치우고 빨리 나가요. 형님이 한 음식은 조미료 덩어리에 기름 져서 먹으면 피부 다 망가져요. 독소 쌓인단 말이에요. 동서의 막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갈비찜 그릇을 한쪽으로 쓱 밀어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둘째 말이 딱 맞다. 집안에 아주 누린내가 꽉 찼네. 꽉 찼어. 야, 이거 치워라. 우리는 둘째 며느리가 쏘는 비싼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연지 넌 얼른 그 꾀재재한 앞치마부터 좀 벗고 분이라도 좀 쳐발라라. 얼굴이 누렇게 떠서 원, 남 부끄러워 같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 저는 서러운 마음에 옆에 앉은 남편의 옷깃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 왜 이래 귀찮게. 동서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당신도 허구한 날 주방에 처박혀서 기름때만 묻히지 말고 재수씨 밥만이라도 좀 꾸미고 살아. 꼴이 이게 뭐야. 동네 창피하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동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복덩이 둘째 며느리 덕분에 늙은이가 다 호강을 해보네. 야, 큰애야. 넌 어차피 늦은 김에 이 밥상 싹 다 치우고 주방 설거지까지 싹 다 끝내놓고 천천히 걸어오너라. 알았지? 동서가 승리자처럼 얄밉게 웃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호호. 형님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두 겹으로 팍팍 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소뚜껑 같은 손 더 거칠어지면 보기 흉하잖아요. 늙은 주방대기처럼 보이기 싫으면 제 말 꼭 들으세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내 요리 실력으로 기필코 크게 성공해서 저 거만한 콧대들을 다 꺾어놓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기가 생겨서 매일 새벽 수산시장과 농수산물 시장을 돌며 최고급 식재료를 구했습니다. 제 땀방울 덕분에 우리 출장 요리업체는 기업 행사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오던 날 제가 기뻐서 남편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드디어 대박 났나 봐. 이번 달 대기업 단체 주문 쏟아져서 매출이 장난이 아니야. 나 며칠 밤을 꼬박 새웠는지 몰라. 우리 이제 진짜 살판 났다. 남편이 저를 살짝 밀어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숨막혀 좀 떨어져 봐. 매출만 잔뜩 높으면 뭐하냐? 재료비 떼고 세금 떼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쥐뿔도 없는데.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밤에 장부 대충 훑어본 것만 해도 이번 달 남는 돈이 엄청 많던데. 당신 돈 다 어디다 빼돌린 거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언성을 버럭 높였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당신이 밖에서 돈 관리를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쥐뿔도 모르는구나. 요새 채소값이랑 고깃값이 아주 금값인 거 몰라. 어딜 감히 따져 물어. 제가 억울한 표정으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난달에 대형 단체 주문이 줄을 이었는데 10원 한 장 남는 게 없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뼈 빠지게 요리한 돈 다 어디 갔냐고. 남편이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비싼 재료비 떼고 내 오토바이 기름값 빼고 거래처 사장놈들 비위 맞추느라 술 사 먹인 접대비 빼면 오히려 쌩 적자라고 적자.
당신은 쥐뿔도 모르면서 숫자 계산할 생각일랑 때려치우고 그냥 얌전히 주방에 틀어박혀서 밥이나 해. 밖에서는 번쩍이는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사장님 소리를 듣는 남편과 달리 저는 늘 소금기가 밴 낡은 면 티셔츠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남편은 저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며느리 체면에 10만 원이라도 봉투에 좀 넣어드리게. 가게 통장에서 돈 좀 빼줘.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자기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참나. 돈 맡겨놨어? 옛다. 이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워가라. 내일부터 당장 식자재 외상값 막으려면 뼈 빠지니까 10원 한 장 더는 절대 안 돼. 알았어? 바닥에 떨어진 빳빳한 돈을 줍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동서가 커다란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안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짠! 이거 백화점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줄 서서 구한 완전 한정판 명품 가방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 들고 다니시라고 무리해서 확 긁었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껴안으며 저를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는 시어미 위해서 이렇게 팍팍 큰 돈을 쓰는데 맏며느리라는 애는 생신날에도 허구한 날 빈손이네. 빈손이야. 너 요리 사업해서 돈 번다더니 그 많은 돈 다 친정으로 빼돌리는 거 아니냐. 제가 억울해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자 남편이 옆에서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쯧. 연지야, 너 재수씨 하는 것 좀 보고 배워라. 동서 반이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봐. 맨날 어디서 주워 입은 것처럼 빈티 팍팍 내고 다니지 말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내 가게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떳떳하게 큰 돈을 버는 날이 오면 이 굴욕을 수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쉴 새 없이 500인분 도시락을 정신없이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액정 화면에 중앙병원 응급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 따님 김현지 씨 맞으신가요?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길에서 팍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습니다. 상태가 위급하니까 당장 빨리 뛰어오셔야겠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뜨거운 국자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식당 구석에서 제 뒷바라지만 하시던 불쌍한 친정엄마가 갑자기 급성 질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눈 좀 떠봐. 나 여기 있잖아. 엄마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진료 기록부를 들고 제게 다가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심장 쪽 핏줄이 심하게 막혀서 당장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가운 자락을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수술만 먼저 해주세요.
의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 보증금을 먼저 원무과에 납부하셔야 수술실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을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넋이 나간 채 원무과로 달려가 수술비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응급실이야. 우리 엄마가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 2천만 원이 필요해. 회사 통장에서 돈 좀 빨리 보내줘.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뭐? 2천만 원? 당신 미쳤어. 내가 지금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중요한 술자리 중인데 무슨 헛소리야.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죽게 생겼어. 당신이 우리 가게 돈 관리 다 하잖아. 빨리 원무과 계좌로 돈부터 쏴줘. 남편이 혀를 차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응급실 복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양복 멱살을 쥐고 마구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카드 줘. 지금 수술 안 들어가면 우리 엄마 죽는단 말이야.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창피하게 병원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돈 없어. 회사 통장에 잔고 10원도 없다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의 붉어진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 주에 큰 출장 행사 3개나 뛰어서 잔금 다 받았잖아.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는데? 남편이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고깃값 미리 결제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내는데 다 썼어. 그리고 우리 엄마 칠순 잔치 예약하느라 돈이 다 묶여서 뺄 데가 없어. 저는 그대로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뼈 빠지게 요리해서 다 갚을게. 내 목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 좀 제발 살려줘. 남편이 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엄마 병원비를 왜 내 사업 자금으로 막아? 장모님 평소에 모아둔 돈도 없어? 능력 안 되면 대출을 받든가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무릎 꿇고 우는 저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회전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넓은 등이 그토록 원망스럽고 악마처럼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엄마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뒤 핸드폰을 꺼내 아는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돈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해서 그래.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은행 대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바로 될까요? 상담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이미 사업자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이미 돈을 잔뜩 빌려 쓴 탓에 구멍이 꽉 막혀 있었던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전화기가 부르르 떨리며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옷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코를 훌쩍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출장 요리 전문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주 중후하고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그룹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김현지 사장님 맞으십니까? 태성그룹이라면 텔레비전 뉴스에 맨날 나오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사장 맞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비서실장이 아주 다급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룹 최고 임원진 회의가 갑자기 잡혔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우연히 사장님이 만드신 수제 샌드위치를 드시고 아주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아서 입을 벌린 채 비서실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회의에 쓰일 50인분 고급 수제 도시락을 긴급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큰 업체들은 시간이 없다고 다 거절했습니다. 단가가 아주 높아도 좋으니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최고급 재료를 구해서 혼자 50인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비서실장이 결연한 목소리로 엄청난 조건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을 잘 압니다. 결제 대금 3천만 원을 지금 당장 사장님 개인 계좌로 성금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귓가에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턱에서 죽어가는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자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복도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로 완벽하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핸드폰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원무가 창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우리 엄마 수술비 지금 당장 결제해 주세요. 저는 카드를 내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직원이 결제를 마치고 수술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허리 숙여 깊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꼭 살아서 나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평생 호강시켜 줄게. 저는 눈물을 훔치고 병원 밖으로 뛰어나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이 50인분의 도시락에 내 목숨과 엄마의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하며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평소에 거래하던 도매상 사장님이 새벽에 제일 신선한 최고급 랍스터와 전복을 빼놓아 주셨습니다. 가락시장에 들러 최상급 한우 안심과 유기농 채소까지 싹 쓸어 담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텅 빈 주방에 홀로 섰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최대로 당기자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무조건 살려낼게. 이 도시락에 내 목숨을 건다.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랍스터 껍질을 까고 한우 안심을 특제 소스에 재웠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올 때쯤 50개의 최고급 수제 도시락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포장지 하나하나에 금박 리본을 정성껏 묶으며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제가 직접 용달차를 몰고 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9시 25분. 숨을 헐떡이며 최고급 회의실 테이블에 도시락 세팅을 마친 순간 비서실장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현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무척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앉은 채 회의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뒤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태성그룹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 가득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자니가 김현지 사장인가? 이 늙은이 입맛을 아주 제대로 홀려놨어. 제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하자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제 우리 손녀딸이 먹다 남긴 샌드위치를 한 입 맛보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지. 자네 음식에는 혼이 담겨 있어.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실장이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철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태성그룹 1년치 모든 VIP 행사와 임원 식사를 사장님 업체와 독점 계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제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손끝에서 나온 정성을 내가 샀네. 앞으로 우리 그룹 식구들 밥통은 자니가 든든하게 책임져줘.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푹 쉬시면 곧 퇴원하실 겁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곤히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진짜 우리 꽃길만 걷자. 며칠 뒤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동서가 아주 신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헬쑥해진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자 그들 셋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맥주캔을 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장모님 수술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보네. 얼굴 좋아 보여. 제가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응, 당신이 버린 구멍난 독에 하늘이 금덩이를 부어주더라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뽐새 좀 보소. 내 애미 병수 바라느라 아주 간덩이가 부었구나. 그때 동서가 자신이 산 짝퉁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형님 내버려둬요. 형님이 요새 인터넷에서 아주 핫하시다던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동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서가 핸드폰 화면을 켜서 그들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태성그룹 회장님이 극찬한 천재 푸드 디렉터 김현지. 요새 기사가 쫙 깔렸어요. 남편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며 핸드폰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 당신이 태성그룹이랑 무슨 계약을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엉덩이를 들썩이며 저를 향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니, 우리 맏며느리가 태성그룹이랑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그럼 그 돈이 다 얼마야? 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셋을 번갈아 보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내 피땀으로 일군 내 계약이야. 당신들은 신경 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강하게 쥐고 흔들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회사 대표는 나야. 내 명의로 된 사업자 통장으로 계약금 들어온 거 다 확인했어. 네가 감히 나를 빼놓고 대기업이랑 뒤에서 꿍꿍이를 꾸며.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회사 명의는 당신으로 되어 있지만 요리는 내가 해. 당신은 배달이나 열심히 뛰어. 그때부터 태성그룹과의 계약 소문이 퍼지자 제 회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며 제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자 가장 먼저 태도를 싹 바꾼 사람은 다름 아닌 얄미운 동서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새 메뉴를 개발하고 있을 때 동서가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살랑살랑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님, 우리 잘 나가는 형님 주려고 제가 제일 비싼 고기 사왔어요. 제가 칼질을 멈추고 곁눈질로 동서를 쳐다보며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웬일이야? 내 요리 누린내 난다고 코를 쥐어짜던 사람이. 동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팔짱을 슬쩍 끼더니 징그럽게 애교를 떨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다 지난 일 있고 우리 잘 지내요.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더니 제 얼굴 옆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형님, 저랑 다정하게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제 쇼핑몰에 태성그룹 셰프 형님이라고 올리게요. 제가 불쾌한 표정으로 얼굴을 돌리자 동서가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형님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제 쇼핑몰 VIP 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형님 도시락 좀 싹 돌려줘요. 물론 공짜 협찬으로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동서의 핸드폰을 팍 쳐냈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번 돈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생각 마. 공짜 바라면 내 짝퉁 가방이나 팔아서 밥 사 먹어. 동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 짝퉁? 형님 말이 다 맞나 보네. 뜨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저는 뒤통수를 향해 소금 한 줌을 팍 뿌리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까불어라. 조만간 그 썩어 빠진 바닥까지 다 털어줄 테니까. 저는 그날 밤 늦게 홀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장부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은밀하게 고용한 전문 세무사가 심각한 얼굴로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있었죠. 태성그룹과의 계약으로 큰 돈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회사의 지난 재무 상태부터 샅샅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무사가 두꺼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출력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께서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회사 돈이 지난 석 달 동안 무려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세무사의 입에서 나온 숫자를 듣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세무사가 형광펜으로 내역서의 특정 부분들을 쫙쫙 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편분이 식자재 대금이라고 장부에 적어놓은 날짜마다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일 큰 지출은 칠성 호텔 최고급 연회장 결제권입니다.
무려 3천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셨네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엄마가 수술실 문턱에서 생사를 오가며 제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돈이 다 묶여서 10원 한 장 없다며 저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간 남편은 그 시각에 호텔에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비용을 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무사가 다음 장을 넘기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텔을 결제한 다음 날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서 2천만 원짜리 남자 시계를 긁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분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계좌로도 매달 500만 원씩 투자금 명목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갔네요. 제 눈앞이 시뻘겋게 번쩍거리며 귓가에서 이명이 삐 소리를 냈습니다. 내 엄마가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서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악마 같은 남편은 내 피땀을 훔쳐 자기 엄마의 초호화 파티를 예약하고 자기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두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나를 주방대기라며 멸시하던 동서의 가짜 쇼핑몰에 내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세무사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당장 경찰에 고소하셔도 남편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으로 내역서를 반으로 쫙 찢어버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만해져 있을 때 그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릴 거니까요. 저는 세무사에게 남편 모르게 이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저는 서재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계약금으로 마련한 볕이 아주 잘 드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새집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놀란 눈으로 거실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연지야, 이 으리으리한 집이 정말 네가 산 집이 맞니? 제가 엄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태성그룹이랑 전속계약 맺고 번 돈으로 제일 먼저 샀지. 이제 엄마는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기만 해. 엄마가 푹신한 새 소파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그 험한 주방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남편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와서 엄마 앞에 정성껏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남편 눈치 같은 거 이제 절대 안 봐. 나 이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 옆에서 든든하게 건강만 챙겨줘.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전복죽을 한 입 떠먹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갈았습니다. 내 엄마를 죽게 내버려둔 그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엄마 새집으로 모셨어. 당신도 오늘 저녁에 어머님이랑 동서 다 데리고 이쪽으로 와서 밥 먹어.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을게. 남편이 콧방귀를 뀌며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태성그룹 계약도 다 내 덕분에 따낸 건데 내가 가서 축하받아야지. 엄마랑 재수 씨 데리고 갈 테니까 최고급 소고기로 굽고 있어. 그날 저녁 거실 식탁에는 최고급 한우 구이와 바닷가재 찜이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이 팔목을 걷어붙이고 번쩍이는 시계를 자랑스레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팔목에 감긴 그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보는 순간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이쪽 상석에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휙휙 둘러보며 심통이 난 얼굴로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쓸데없이 크네. 맏며느리가 돈을 좀 벌었으면 시어머니 집부터 큰 평수로 바꿔줘야지 친정 애미부터 챙기는 꼴이 아주 얄밉다. 제가 꾹 참고 소고기를 불판에 올리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가 코앞이잖아요. 제가 아주 잊지 못할 성대한 잔치로 확실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입맛을 다시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래, 내 칠순 잔치는 내 남편이 칠성 호텔로 예약해뒀다더라. 너도 요새 돈 잘 버니까 내 남편한테만 미루지 말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성의를 보여라.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밥그릇 위에 고기를 올려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칠순 잔치 비용 싹 다 결제했고 당일날 친척들한테 돌릴 비싼 답례품까지 다 준비했어. 우리 회사가 요새 아주 돈을 쓸어 담잖아. 동서가 눈을 반짝이며 가짜 샤넬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쳐놓고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번 달에 제 쇼핑몰에 투자해주신 1,000만 원 정말 요긴하게 썼어요. 아주버님 덕분에 제가 요새 인플루언서로 아주 날아다니잖아요. 남편이 동서를 향해 으스대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재수씨가 잘 되어야 우리 집안이 폼이 나지. 찔끔찔끔 번 돈 주방에 처박아 두면 뭐해. 이렇게 돈을 팍팍 굴려야지. 제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토기를 억누르며 동서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동서가 물잔을 받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형님, 내 쇼핑몰 VIP 고객들한테 돌릴 도시락은 언제 줄 거예요? 태성그룹 로고 팍팍 찍어서 100개만 빨리 보내줘요. 공짜로 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주 해맑게 웃으며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주 큰 걸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너한테 딱 어울리는 특별한 선물로 보내줄게. 동서가 제 속뜻도 모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이 최고네. 칠순 잔치날 제가 그 도시락 친척들한테 다 자랑할게요. 저는 소고기를 마구 씹어먹는 세 명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잔치를 벌이는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완벽한 지옥을 선물할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착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한우 구이가 동이 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랍스터 껍질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트림을 꺼억하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보, 밥 다 먹었으면 후식으로 달달한 과일 좀 깎아와라. 동서가 좋아하는 멜론으로.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동서가 남편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를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시계 진짜 멋지네요. 이거 2천만 원 넘는 거 맞죠?
우리 남편도 이런 거 하나 사줘야 하는데. 남편이 껄껄 웃으며 손목을 번쩍 들어 올려 시계를 자랑스레 흔들었습니다. 재수 씨 안목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 연지가 밤낮으로 주방에서 번 돈이 내 지갑으로 쏙쏙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차보고 아주 살맛이나. 저는 과일 접시를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맛 나시면 그 시계바늘 돌아가는 소리 잘 들어둬요. 평생 잊지 못할 테니까. 남편이 과일을 씹다 말고 미간을 팍 구기며 제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밥 잘 먹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분위기 초치지 말고 가서 설거지나 해. 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냥 요새 당신이 얼마나 시계 구경을 자주 하는지 궁금해서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디서 지아비한테 말대꾸야. 네가 태성그룹이랑 좀 계약했다고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내 남편이 뒤에서 힘써주지 않았으면 네가 주방대기 신세나 면했겠어? 저는 혀를 쯧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내일 태성그룹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하거든요. 동서가 가짜 샤넬 가방을 어깨에 매며 얄밉게 콧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벌써부터 아주 사모님 납셨네. 우리 칠순 잔치 때 촌스럽게 입고 오면 안 돼요. 제가 뷰티숍 다 예약해놨으니까. 그 셋이 떠난 뒤 저는 현관문에 굵은 소금을 거칠게 뿌려버렸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잔치를 벌이는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완벽한 지옥을 선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앞치마 대신 아주 단정한 정장을 빼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1층 로비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60층 높이에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무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현지 사장, 어서 오게. 어제 우리 임원진 회의에 올린 도시락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 다들 자네 솜씨에 혀를 내두르더군. 제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께서 제 음식을 믿고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거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을 꽉 쥐고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남편과 아주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맺은 소중한 계약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님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자네의 피땀을 가로채려 한다는 말인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 자세히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제 억울한 사연을 아주 담담하지만 결연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주방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 이야기. 제 손으로 다 읽어놓은 회사 명의를 남편이 쥐고 흔들며 10원 한 장 주지 않은 사연. 그리고 내 엄마가 심장 수술비가 없어 응급실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칠순 잔치와 명품 시계에 회사 돈을 펑펑 횡령한 악마 같은 만행까지 빠짐없이 다 쏟아냈습니다. 말을 마친 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카페 뒤로 번졌습니다.
회장님이 주먹으로 탁자를 쾅 소리나게 내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을 봤나?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자네 등골을 빼먹어.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현지 사장, 자네는 당장 오늘 내로 남편 모르게 자네 단독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세우게. 제가 눈물을 훔치며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호출하며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성그룹과 맺은 전속계약은 남편놈 명의가 아니라 오로지 김현지 사장 자네의 손맛과 맺은 거네. 자네가 새 법인을 세우면 태성그룹의 모든 계약을 즉시 새 법인으로 100% 이관시켜 주겠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목숨 바쳐 요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목숨은 아끼고 그 썩어 빠진 남편놈이나 아주 확실하게 밟아버려. 내가 자네 뒤를 든든하게 봐줄 테니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처리해. 저는 그날 오후 비서실장이 소개해준 태성그룹 전담 법무팀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리 세무사와 함께 파헤쳐둔 남편의 8천만 원 횡령 증거와 영수증 내역을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증거면 남편분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당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사장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완벽한 패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을 은밀하게 남겼습니다. 제가 새 법인을 세우는 동안 남편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주세요.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아침에 남편이 가장 비참한 꼴로 모든 걸 잃게 만들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법인 주식회사 김현지 키친을 설립하고 법원 등기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태성그룹과의 모든 독점 계약은 제 새 회사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었습니다. 남편의 껍데기만 남은 옛날 회사 통장은 이제 더 이상 단돈 1원의 수익도 들어오지 않는 빈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엄청난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칠순 잔치 준비로 매일매일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콧소리를 한껏 내며 자랑했습니다. 큰애야, 내 남편이 칠성호텔 제일 큰 연회장을 싹 다 빌렸다더라. 네가 현금 좀 넉넉히 준비해서 손님들 앞에서 내채면 좀 살려줘야지 않겠니? 제가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칠순 잔치는 어머님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하게 아주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동서가 짝퉁 명품 가방을 팔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띄웠습니다. 나를 주방대기라 멸시하고 남편과 함께 내 피땀을 훔친 저 교만한 동서의 목줄을 완벽하게 조여줄 아주 치명적인 덫이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보, 칠성 호텔 연회장에 얼음 조각상도 하나 세워달라고 할까? 우리 엄마 칠순인데 그 정도 폼은 나야지.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 돈 넉넉하잖아.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일 동서 쇼핑몰 가서 우리 엄마 잔칫날 입을 옷이나 하나 사 입어. 맨날 주방대기처럼 꾀죄죄하게 다니지 말고. 제가 물기를 닦고 돈을 챙기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동서 옷이 참 고급스럽긴 하더라.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준 돈을 들고 동서가 운영하는 강남의 오프라인 쇼핑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진열장에 놓인 가방들로 눈이 부셨습니다. 동서가 짙은 화장을 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형님, 웬일이세요? 우리 쇼핑몰엔 형님 취향 옷은 없을 텐데. 제가 동서의 화려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때 입을 옷 좀 보러 왔어. 네가 안목이 좋으니까 골라줘봐. 동서가 콧소리를 내며 매장 구석에 진열된 옷 한 벌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번에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예요. 형님 피부톤에는 좀 안 맞지만 화장 진하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블라우스의 가격표를 확인하는 척하며 슬쩍 옷의 안쪽 라벨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조된 유명 상표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태리 수입품 맞아? 질감이 약간 뻣뻣한 것 같은데.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색을 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세요? 제가 직수입 면장까지 다 확인하고 들여온 정품이에요. 형님이 명품을 안 입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요새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난리난 옷이라고요. 제가 짐짓 놀란 척하며 동서의 손을 잡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옷 볼 줄을 몰라서. 그럼 이거 포장해줘. 그리고 저 진열장에 있는 가방도 하나 보여줄래? 어머님 선물로 하나 사드릴까 해서. 동서가 신이 나서 진열장 문을 열고 커다란 상표가 박힌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특별히 빼놓은 VIP용 한정판이에요. 정가가 1,000만 원이 넘는데 형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700에 드릴게요. 제가 가방을 받아들고 가죽의 냄새를 맡아보며 안쪽 지퍼의 마감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바느질 선이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고 금속 장식의 무게감이 정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싸구려 짝퉁을 1,000만 원에 팔아먹고 있었단 말이지. 아주 배짱도 두둑하네. 제가 가방을 동서에게 돌려주며 아주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은 진짜 예쁜데 내가 지금 700만 원이나 쓸 돈이 없네. 일단 옷만 계산해줘. 동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직원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거 봐요. 제가 형님 취향 아닐 거라고 했잖아요. 옷이라도 예쁘게 입고 오세요. 사진 찍을 때 주방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저는 동서가 건네주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옷에 붙어 있던 가짜 상표 라벨을 사진으로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 둔 명품 감정 단속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방금 말씀드린 그 강남 매장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고 있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영수증과 사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에 해당 매장과 창고를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칠순 잔치 날짜에 맞춰서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피땀을 훔쳐 짝퉁 쇼핑몰에 투자한 남편과 그 가짜 명품으로 시댁의 여왕벌 행세를 한 동서. 그들의 화려한 허세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옷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가게에서 뭐 좀 샀냐? 내 남편이 준 돈으로 샀을 텐데 잔칫날 촌스럽게 입고 와서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마라. 제가 옷장 문을 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주 눈부시게 차려입고 갈게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술 냄새를 풍기며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털썩 눕더니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여보, 내일 칠성 호텔에 잔금 2천만 원 결제해야 하는데 회사 통장에서 돈 좀 빼줘. 제가 이불을 덮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요새 바빠서 은행 갈 시간이 어딨어. 남편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당신 요새 태성그룹이랑 좀 놀더니 아주 내 말이 우스워. 내가 명의자니까 내가 까라면 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호텔에 가서 잔금 싹 다 처리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남편이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푹 자더라. 내일 아침이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 통장 잔고가 영원히 텅 빌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 무섭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세워둔 제 단독 명의의 세법인 통장으로 태성그룹의 모든 결제 대금과 남은 회사 자금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부 이체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업자 통장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남편의 통장 내역서를 보며 아주 후련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칠성 호텔에 직접 찾아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이틀 앞둔 아침, 저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는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칠성 호텔 가서 잔금 결제하고 올게. 내가 예약 확인서랑 다 챙겨갈 테니까 당신은 사무실 일이나 봐.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드름을 피우고는 지갑을 열어 제게 카드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내 법인 카드로 긁어. 호텔 지배인 만나서 음식 세팅에 신경 좀 쓰라고 하고 우리 엄마 칠순이니까 최고급 샴페인도 몇 병 서비스로 올리라고 생색 좀 내고. 제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들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확실하게 신경 써달라고 할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법인 카드를 거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5성급 칠성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평일 아침인데도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을 구두 굽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걸으며 예약 담당 지배인실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지배인이 저를 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 점심 200명 규모의 VIP 연회장 예약 맞으시죠? 제가 지배인 책상 앞에 앉으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약 오늘부로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기색으로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네, 사모님, 행사가 당장 모레인데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계약금의 절반을 떼이게 되는데요. 제가 가방에서 남편 명의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지배인 앞에 착 내려놓았습니다. 위약금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약 취소하시고 남은 환불금은 여기 적힌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지배인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규정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3천만 원이 방금 사모님 계좌로 환불 조치되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입금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릴 때 남편이 자기 엄마 잔치하겠다며 회사 돈을 횡령해 호텔에 쏟아부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배인에게 살짝 목례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요일 당일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제가 직접 와서 전부 취소했다고 똑똑히 전해주세요.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해 남편 몰래 내놓았던 우리 부부 명의의 낡은 전셋집 보증금까지 제 통장으로 싹 돌려받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여보, 호텔 잔금은 잘 처리했지? 지배인 놈이 서비스는 좀 준대? 제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힐 거야.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칠순 잔칫날 친척들한테 돌릴 답례품은 최고급 수건으로 맞췄니? 우리 둘째 며느리네 쇼핑몰에서 비싼 화장품 세트도 같이 돌린다더라. 남편이 가슴을 툭툭 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연지가 태성그룹 도시락을 100개나 공짜로 빼와서 돌리기로 했으니까 어깨에 힘 빡 주고 입장만 하세요. 저는 과일 접시를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그 둘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칠순 잔치는 어머님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꺼내 제 짐을 싹 싸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도장, 귀금속, 그리고 남편의 횡령과 배임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 소장과 남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형사 고소장 접수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타이밍이 아주 완벽합니다. 내일 점심시간 잔치가 시작될 무렵에 남편분과 동서분 앞으로 경찰과 법원 송달이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친정엄마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맛있는 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연지야, 짐이 왜 이렇게 많니? 너 어디 멀리 가? 제가 캐리어를 거실 한쪽에 밀어두고 엄마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짐 싸. 내일 아주 뷰가 끝내주는 바닷가 호텔로 호캉스 갈 거야. 내가 비행기표랑 스위트룸 다 끊어놨어. 엄마가 놀라서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내일 사돈어른 칠순 잔치 아니냐? 네가 안 가면 남편이 난리 칠 텐데 무슨 호캉스야.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인간들 이제 내 인생에 없어. 내일 낮 12시가 되면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쇼가 벌어질 테니까 엄마는 나랑 비행기나 타면 돼. 저는 그날 밤 엄마와 한 침대에 누워
아주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주방댁이라는 굴레와 가난의 서름, 그리고 남편의 악마 같은 만행이 모두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토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아주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엄마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인천대교를 시원하게 달리는 동안 제 핸드폰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와 남편, 동서는 칠성 호텔 로비에서 수십 명의 하객들을 맞이하며 한껏 허세를 부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전원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전송했습니다. 잔치 아주 재미있게 즐겨. 밥값은 각자 더치페이로 내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는 순간 창밖으로 눈부신 태양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쯤 서울 한복판 5성급 칠성 호텔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오가 되자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준 머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호텔 회전문을 통과했겠죠. 남편은 내 돈으로 산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번쩍이며 하객들과 거드름을 피우고 악수를 나눴을 겁니다. 동서 역시 가짜 샤넬백을 옆구리에 끼고 시어머니 옆에서 한껏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었을 테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 덕분에 늙은이가 호강하네. 큰애는 요새 대기업 회장님 밥 해주느라 바빠서 아직 안 왔나 보네.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 친척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남편이 제게 문자를 보냈겠죠. 하지만 그 문자는 이미 전원이 꺼진 제 핸드폰 허공을 떠돌고 있었을 겁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이 최고급 뷔페를 기대하며 2층 VIP 연회장으로 우르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는 금일 행사 없음이라는 안내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호텔 지배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오늘 낮 12시에 우리 엄마 칠순 잔치로 100명분 식대 다 결제했는데 문이 왜 잠겨 있어? 지배인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연회장 예약은 이미 이틀 전에 김현지 사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위약금을 제한 환불금 3천만 원도 전부 사모님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큰 며느리가 예약을 취소해. 이 돈 먹고 튀는 도둑년이 어디서 내 잔치에 재를 뿌려. 남편이 씩씩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허무하게 울려 퍼졌죠.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지배인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문 열어. 내가 내 통장으로 결제한 돈인데 왜 내들 맘대로 취소해. 지배인이 무전기를 들고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고객님께서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셨다는 사모님의 법적 서류와 위임장을 모두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계속 행패를 부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 유리문 밖에서 경찰차 2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사복 형사 4명이 우르르 내려 로비로 들어오더니 사색이 된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수진 씨 되십니까? 강남경찰서 진흥범죄수사팀입니다.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서가 들고 있던 가짜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형사들의 다리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품인 줄 알고 팔았어요. 형사님, 사람 살려주세요. 형사들이 동서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우며 연행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넋이 나간 채 그 꼴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이 다가와 남편의 가슴팍에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턱 안겼습니다. 김태호 씨, 부인 김현지 씨가 제기한 이혼 소장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발장입니다. 법원 출석 날짜 어기지 마십시오. 남편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다리가 풀려 대리석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빈 깡통이 된 회사,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할부금, 그리고 경찰에 끌려간 재수 씨까지 허세로 쌓아 올린 남편과 시댁의 모래성은 그야말로 단 1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주방대기한테 뒤통수를 맞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하객들은 이미 혀를 차며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보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 문자들을 보며 저는 호캉스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옆에서 눈부신 바다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는 친정엄마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우리 건배할까?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린 기념으로. 엄마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 딸.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요리 맘껏 하면서 살아.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은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은 위자료 수천만 원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하며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동서 역시 수십 명의 고객에게 가짜 명품을 속여 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쇼핑몰이 폐쇄되며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감옥에 가자 월세방으로 쫓겨나 매일같이 소주병만 끌어안고 산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태성그룹과의 굳건한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김현지 키친을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케이터링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크고 쾌적한 주방에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를 손질합니다. 회장님은 틈날 때마다 저를 비서실로 부르시어 제 요리에 엄지를 치켜 세우십니다. 김 사장, 자네 손맛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 썩은 가지 쳐내길 아주 잘했어. 제 손등에는 여전히 냄비에 데인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주방대기라는 조롱을 버티며 밤을 지새웠던 저의 피땀. 하지만 오로지 정직한 실력 하나로 승부했던 저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결국 허세와 거짓으로 남의 고열을 빨아먹던 악당들을 심판하는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도마 위에 놓인 싱싱한 전복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가스불이 푸르게 타오르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내 주방의 냄새. 이것이 바로 내가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진정한 칠순잔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하고 냄새나는 주방대기라며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허세에 갇혀 스스로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땀 흘려온 저는 저와 친정엄마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얻게 되었죠.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 역시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남편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았을 땐 당장 세상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했던 절망이 오히려 저를 독하게 각성시켰고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만든 기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작은 위로와 통쾌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진실한 땀방울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빛나는 무기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